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장 뉴욕 증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반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연준 위원의 매파적인 발언을 소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74% 오르면서 34,807선에,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1.95% 올랐고요. S&P 500은 1.13% 오르면서 4,511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술주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세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애플은 2%대 상승 탄력 보이면서 168달러 선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64% 오름세 시연했습니다. 알파벳 A는 2.77% 오름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특히나 샌드박스 AQ라는 양자기술 그룹을 독립기업으로 내놓는다는 소식에 오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마존은 2%대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테슬라가 거의 8% 가까운 급등 양상을 시연하면서 993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가팩토리가 본격 가동된다는 소식에 들썩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0.79% 조정받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솔루션 올인 관련해서 내용을 발표했다는 점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 지수는 2.51% 밀리면서 22포인트 선으로 거래 마쳤고요. WTI는 0.3% 빠지면서 111달러 선에, 골드는 0.4% 조정받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특징주 흐름 살펴볼 텐데요. 금융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10년물 국채금리가 2.4%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융주가 영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JP모건은 2%대 상승 탄력,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대 오름세 시연했고요. 웰스파고는 4%대 오르면서 53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는 공급 체인 차질 소식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2%대 오르면서 133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알리바바는 무려 11%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자사주 매입 계획을 25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소식에 들썩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타를 살펴볼 텐데요.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2% 가까운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간밤에 나왔던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번 주에 인상적인 상승 내리를 보였던 뉴욕 증시였는데 앞으로 걱정과 그리고 기대가 상존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This stock market rally has more upside, but expect any relief to be brief 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더 큰 폭의 상승세가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조정 기간을 일시적으로 겪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볼 텐데요. 먼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More likely a reflex bounce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의 반등세는 아무래도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일 것이다. 요거에 가깝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요. 하지만 이 지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브래드 트러스트라는 지표인데 이 지표에 따르면은 앞으로 10거래일 동안 40% 이하부터 61.5% 이상까지 상승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매수 신호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전제 조건이 지금 어느 정도 부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 투자 자문회사 회장이죠. 마틴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매우 강력한 역추세 랠리의 잠재력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전제 조건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요. 특히 그의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fairly highly likelihood of one or maybe two retest of the market's recent low before a new bull market leg will be launched 라고 하면서 앞으로 상승장이 펼쳐지기 전에 한두 차례 조정을 거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가 간밤에는 반등을 했지만 반등 구간에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재선 연구원과 함께 시장의 방향성을 함께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최근에 고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는데 비료 가격이 또 한 번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 살펴보면 Fertilizer prices are at record highs. Here's what that means for the global economy라고 밝혔는데요. 비료 가격이 사상 최대치를 도달을 했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이코노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세계 경제에 영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문제점을 얘기를 하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 상태가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그로 인해서 prices for raw materials that constitute the fertilizer market are up 30% since the turn of the year and now exceed those seen during the food and energy crisis in 2008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한 것이 촉발을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내용이냐면 2008년에 위기를 거의 뛰어넘는 수준이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원자재 가격이 연초 이후에 30%나 뛰어 올랐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최대 농산물 생산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천연가스도 비료의 핵심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가 필요합니다. 높은 가격과 공급 부족이 계속되는 만큼 고인플레이션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상품 시장의 변동성 체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와 서방 국가의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미국을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의견이 나왔는데요. Biden administration says several hundred companies given classified briefings about potential for Russian cyber attacks. 바이든 행정부에서 러시아의 이 사이버 어택, 즉 이 공격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 수백 기업에게 이런 브리핑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조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 담당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We gave classified detailed briefing to the companies and sectors for which we had some preparatory information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는 좀 준비된 information, 즉 정보가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이 민간 기업들에게 자세히 긴밀하게 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것이 앞으로 scanning website, hunting for vulnerabilities 등의 공격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웹사이트를 스캔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좀 안 좋은 점, 그 약점을 찾아서 캐치해낼 것이다, 잡아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히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나 자세히 좀 얘기를 들어보면 Act immediately to protect the services millions of Americans rely on 이라고 밝히면서 이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의존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확실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to use the sources the federal government makes available 이라고 밝히면서 연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도적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일축한 내용이 나온 것이죠. 앞으로 러시아와 미국의 사이버 전쟁이 우려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소식이 국내외 보안주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잠시 후 김민수 대표님께서 자세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